과밀한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아름아름 스몰캡을 잘 아는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가 좀 바쁘게 달려갈 텐데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두 종목을 하나로 좀 묶어 보려고 생각해 봤더니 네. 의식주 가운데 네. 식과 연관되어 있는 미래 산업 쪽의 관련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푸드테크 기업 네오크레마.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어느덧 좀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서 더 친숙해지셨을 것 같고요. 미생물 군집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되고 네. 푸드테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많죠. 대체육, 3D 프린팅, 푸드 프린팅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4월 초에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대해서 8년 동안 4천억 원 투자한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할 때 경제사절단에 지노맨 컴퍼니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이고요.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출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올해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다른 바이오 제약 기업보다 이 기업을 사실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맞습니다. 예, 이 기업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아무래도 치료제 쪽에 모멘텀은 확실히 있겠지만요. 사실 시장에 이미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들이고 또 네. 저희 리서치 센터 캐릭터 중 하나가 아직 좀 관심 못 받고 있는 기업들을 좀 소개해드리는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치료제 쪽이 열리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품 쪽, 이런 기능성 식품 쪽 매출 그 시장 비중이 한 83%대로 사실 푸드테크 쪽에서 좀 메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품 쪽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적도 나오고 관련된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치료제를 기업하는 바이오테크 기업이라기보다는 시가총액 600억 원대의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기능성 식품 소재 기업, 푸드테크 기업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이크로바이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기는 했는데, 예, 어떤 개념인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세계 최초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까요? 26일, 27일이 이제 그때쯤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쯤으로 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사실 저도 좀 이게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체 몸속에 서식하면서 인간과 공생의 관계를 가진 미생물들을 가리키는 마이크로바이오타와 유전 정보를 뜻하는 지노메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그냥 미생물 정도로 좀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FDA 승인 이벤트는 4월 말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들어가 볼게요. 사업 부문별로 어떤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인지 네오크레마의 매출을 좀 체크해 보고요. 주요 제품이 뭔지 진출한 시장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저희 추정치 기준으로 올해 이제 기능성 당 쪽 매출 비중이 한 36% 정도, 기능성 펩타이드 7%, 기타 56%가 되겠습니다. 기능성 당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갈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제품군이 있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팔라티노스, 시클로덱스트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사업 보고서에 아무래도 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한 번쯤 검색해 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능성 펩타이드 제품 쪽에는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한 이트레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일본 내 다이어트 상품 원료로 각광을 좀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 이트레스가 적용된 이 제품이 일본의 드럭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4년 동안 판매가 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트레스는 저분자 효모 펩타이드 제품으로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뭐 식욕 촉진 호르몬 억제라든가 식욕 감소 호르몬 분비가 좀 확인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기타 쪽이 56%라서 매출 비중이 좀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판매하는 제품군이 많다 보니까 기능성 당이나 기능성 펩타이드 외에는 한쪽으로 좀 묶어놨다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업의 이트레스라는 이 기능성 펩타이드 제품이 네. 일본 쪽에 납품되는 건
아닌가요? 맞나요? 납품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일본에서는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다이어트 원료라고 합니다. 기능성 펩타이드 가운데 이트레스, 이게 전체 매출 가운데서 기능성 펩타이드가 한 7%고요. 더 높은 비중은 기능성 당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갈락토 올리고당. 네. 근데 이 당이 어떤 그 건기식의 소재가 된다는 게 저는 좀 흥미로워요. 네. 제가 건기식을 잘 몰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네. 당이라는 게 건기식의 소재라고? 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고요. 네. 이 주요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갈락토 올리고당의 특징과 주요 판매처를 통해서 이 내용들 알아볼까요? 네,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당 제품에 대한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설탕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설탕을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칼로리도 뭐 기존의 설탕보다 25% 정도 낮춰놨고, 뭐 아무래도 최근에 설탕을 좀 워낙에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사실 제로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은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설탕을 좀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비용이 좀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런 갈락토 올리고당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음식의 영양분을 대장까지 도달시키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동사 갈락토 올리고당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이게 네. 건기식 효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장 쪽에 그냥 저희가 쉽게 말씀드려 보면은 뭐 장 쪽에서 이제 유해한균들은 좀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유익한균들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발된 제품으로 저희가 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메일유업이 좀 대표적인 고객사라고 하고요. 호주의 벨라미스 올가닉이라는 회사의 분유 쪽에 또 적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특정 고객사 비중이 높지는 않고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고객사들로서 이제, 소분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게 고령 친화식 브랜드 뉴트리메이트를 런칭을 했습니다. 또한 점도 증진제인 연하락 시리즈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연하락 시리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키는 걸 좀 힘들어 하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인데요. 기존의 이런 제품들은 뭐 분말가루 형태로든가 이렇게 좀 섭취하실 때 좀 좋지 않은 식감이었는데 연하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식과 큰 차이가 없는 식감으로 이제 환자분들이 식사하실 때 그 드시는 재미도 좀 느끼실 수 있게 개선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그런 뭐 실버푸드 네. 이쪽 또 분유까지도 접수를 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갈락토 올리고당 이거 보시기에 연구원님이 조사했을 때 이게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소재인가요? 네, 이게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이라고 하나요? 유기농도 해서 있더라고요. 네,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는 국내 1위라고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네, 갈락토 올리고당 쪽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쪽에 좀 신규 고객사를 확보를 해서 중국 네. 쪽에서 이제 올해 3월부터인가요? 이제 납품을 시작했다고 하고 갈락토 올리고당 쪽은 앞으로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오크레마가 연구한 갈락토 올리고당 유기농까지도 이제 제품군을 확대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성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해자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요. 네. 재무 구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2번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 과도기 속에서도 수익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에서 펀더멘털적인 특성 어떤 거 보셨습니까? 네, 일단 매출액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대로다. 즉슨 영업이익률이 기존 4.6%에서 5.3%까지 좀 개선된 부분을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개선이긴 한데 네. 높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미드 싱글 정도 되니까요. 근데 앞으로 수출 쪽이 아무래도 좀 더 열리면서 뭐 고정비 부담이 좀 감소하고 뭐 이쪽으로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자산 쪽에 보시게 되면 한 784억 원 중에서 부채가 한 300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이자 발생 부채로는 한 44억 원 정도기 때문에 뭐 특이하다고 제가 뭐 말씀드릴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다만 당기순이익 적자가 찍히는 부분은 이제 전환우선주가 180억 원 정도 발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회계상으로 잡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적자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9월에 발행이 되어서 올해 9월부터 청구가 될 수 있는데 뭐 가져간 측이 이제 대주주 쪽과 불원투자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뭐 굳이 저희가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리픽싱 조항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대주주 쪽이 가지고 갔던 물량이고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또 크게 말씀드릴 만한 점인가는 싶습니다. 네, 전환 우선주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우선주인데 네. 그러면 주식을 늘리는 이벤트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장 주식을 늘리는 이벤트. 네. 예, 전환 우선주 180억 원 가량을 발행한 기업입니다. 탑다운 분석에서 글로벌 3D 푸드 프린팅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셨는데요. 네. 이 시장 전망 보면서 또 네오크레마가 이 영역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매출을 늘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3D 푸드 프린팅 저도 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어서 영상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요. 네, 음식을 찍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진짜 되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고요. 네, 근데 일단 뭐 기술이 이제 개발되고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케이크 같은 것도 찍고 네. 쿠키도 찍어내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좀 먹어보고 싶은데. 네. 네, 일단 시장 규모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동기입니다. 사실 지난해 2021년도에 5.3억 달러에서 2025년도에 한 14억 달러로 연평균은 28% 정도 성장할 걸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뭐 엄격한 품질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고, 뭐 정밀하게 영양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맞춤형 개인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장비 같은 부분이 아니라 소재 쪽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고, 지난해 일산 킨텍스에서 3D 푸드 프린팅 적용 가능한 점도 증진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IR 담당자분 통화를 해보니까 뭐 아직 매출화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연구개발 진행 중이라고 한다고 하니 저희가 좀 네.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상용화 이뤄내고 제품 매출이 찍히게 되면 제가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생소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수요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는 아직은 잘 그려지지는 않는 분야이긴 합니다. 네. 미래 그림을 좀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크레마가 기대하는 모멘텀 가운데 하나가 5월에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면서 국내에서 탄소 중립 세미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참석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방한을 하게 되면 평소에 대체육이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좋았거든요. 네. 실제로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이 소가 뿜어내는 게 너무 많아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오크레마가 보유한 대체육 기술이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용화 수준의 대체육 생산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또 과거에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들이나 관련된 뉴스 소식들 접하시면은 뭐 식물성 대체육 4종, 햄버거용 패티, 뭐 불고기 등의 형태로 대체육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제품화돼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고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식품 대기업과 관련 연구기관과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렇게 전해졌던 뉴스로 앞으로 이게 사실 대체육도 워낙에 종류가 많은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육류 생산에는 뭐 곡물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20배가 는다거나 이런 통계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대체육 쪽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모멘텀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대체육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러면서 그 안에 뭐 갈락토 올리고당도 넣고 단맛은 네.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첨가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소재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는 거를 요즘 뭐 기사를 통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3D 푸드 프린팅 관련해서는 하늘무사님께서 외국 유명 셰프 레스토랑에서 사용 중인 걸 화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하셨는데요. 네오크레마의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하면서 전망해 볼까요? 네, 일단 첫째로는 말씀드렸던 대체육이나 3D 푸드 프린팅 같은 시가총액 600원대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이런 친환경 모멘텀 부각이 가능한 부분들을 실체 있게 진행 중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둘째는 고령화라는 그 시대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제 브랜드 뉴트리메이트를 런칭을 해서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능성 펩타이드 제품 이트레스. 아직은 국내에서 매출이 좀 미미하지만 일본에서 수요가 확인된 만큼 마케팅 통해서 국내에서도 수요 늘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 쪽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는 등 해외 시장 쪽에서도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올해 예상 실적 매출액 314억 원에 영업이익 37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저희는 내년도 예상 EPS 392원에 타겟포 30%에 적용한 적정주가 12,000원 제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마진도 높게 추정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중국의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영업이익률 얘기 나왔을 때 긍정적인 평가 덧붙여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적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로 올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PER, 목표 PER이 30배 적용되면 1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네오크레마, 친환경, 고령화, 다이어트, 중국 수출 다 모멘텀 들어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올해 변화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린 플러스.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 좀 관심이 있어서 네. 쭉 지켜봤었는데 네. 시고가 날 때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네네. 코로나 팬데믹 때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까지 올라가고 나서 지금 주가는 반토막 나 있는 만원대 네. 주가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작성하신 리포트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기업 고르신 이유 알아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항사가 좀 너무 심했었습니다. 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좀 심했어가지고 이상기후라고 좀 네이버에 한번 검색들을 해보시면요. 사실 최신 뉴스로도 너무 많은 현상들이 글로벌리 기사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태국에서 4월에 체감 온도가 54도에 달했다는 등, 뭐 기후가 오늘은 너무 따뜻했는데 갑자기 내일 맞아요. 눈이 왔다는 등, 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결국 스마트팜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특히나 과거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배씩 올랐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했을 때나 뭐 앞으로 다시 부각이 돼서 주목을 했을 때보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50% 정도의 현 시점에서 저희는 좀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린플러스는 스마트팜 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11년 동안 1위를 기록한 네. 기업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업 부문과 매출 구성들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알루미늄 압출 가공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이제 그 자재 같은 거를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 정도 관점에서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서 사실 엄청 승부를 보는 사업 부문은 아닙니다. 고객사들도 굉장히 장기간 계약을 이어온 고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알루미늄 가격을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판가를 매월 이제 정하도록 계약을 다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연간 300에서 3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일정 부분 영업이익을 채워줄 수 있는 사업 부문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좀 알려졌던 주요 고객으로는 뭐 쿠팡 정도가 있었다는 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이 이제 스마트팜 자재 및 시공 사업 부문입니다. 국내 최다 규모 스마트팜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29만 평, 해외 65만 평 정도입니다. 양식 사업 부문과 작물 재배 사업 부문 좀 두 가지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양식 사업 부문은 이제 장어 양식장, 국내 최대 규모이고요. 연간 한 174에서 224억 원 정도까지 풀캐파로 돌렸을 때 장어 가격에 따라서 매출액 달성할 수 있고 영업이익률은 한 20%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물 재배 쪽은 이제 스마트팜, 딸기를 좀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4,200평 규모 정도에서 이제 안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이제 딸기가 가운데 있으면 양쪽에 이제 통행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이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해 놓으면서, 같은 면적 대비 한 1.7배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수직 농장에서 쪽파도 출하를 시작을 하는데요. 왜 하필 쪽파냐고 여쭤봤는데 이제 여름에 쪽파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도 재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쪽파라고 좀 품목을 정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 150억 원 정도 넘는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게 되면 90에서 120억 원 정도 예상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무인 무빙베드 시스템이 좀 도입이 돼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했고 국내 유일의 무배지 에어로포닉스 공법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한 390배까지 향상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품화 공정에도 자동화 설비를 좀 채택을 해가지고요. 네. 자동 세척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는 한 80%까지 절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실 가봤는데요. 쪽파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업분들은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솔루션, 그 무인 무빙베드 시스템과
직접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효율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이 솔루션을 해외 바이어분들이 직접 와서 출하가 되는 것을 봤을 때 솔루션 부분 쪽에서 오히려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해외 바이어분들도 이 그린 플러스의 솔루션 네. 부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만 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자재 제작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주를 할 수 있는 스마트팜 기업인데요. 네. 그린 플러스 과거 2년 동안 순이익 적자가 나왔습니다. 마진도 좀 아쉽고요. 순이익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린 PC팜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펀더멘털 확인해 볼까요? 네, 그린 PC팜이 21년도 코로나 때 외식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실 가장 좋은 종보다도 이제 좀 외래종도 같이 키웠었는데요. 수요가 워낙 급감하다 보니 외래종은 좀 폐사를 시키면서 발생했던 손실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좀 힘든데 이 댐이 하나 범람을 하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순이익 적자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올해부터 정상화에 나서면서 BEP 달성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풀캐파까지 천천히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해산물 네. 앞으로 못 먹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좀 희소식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런 쪽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환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린 플러스가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또 글로벌적으로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이 동사의 요소가 있을지, 리스크 해지 요소는 또 뭐가 있을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스마트팜 설계, 자재 조달, 그리고 시공까지 가능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물론 각 부문에서 1위는 분명히 네덜란드 기업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요. 네. 네, 이런 관점들 때문에 해외 정부가 스마트팜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 동사를 좀 찾게 되는 이유고, 동사가 해외 65만 평의 누적 시공 스마트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배경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배경으로 저희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에서 이제는 워낙에 좀 수주를 많이 하던 부분이고, 호주 쪽에서 이제 수주가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 동남아시아 태국에서 태국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면제, 수익관세 면제, 토지 소유가 내공인 100% 지분 특혜를 받았습니다. 네. 태국 쪽에서 이제 얼마나 스마트팜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쪽에서 조금 이제 보급형 쪽으로 개발을 해서 이 정부의 ODA 사업과 연계해서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 쪽이 단위 면적당 매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 추정의 가장 큰 배경이기도 했고요. 해외 쪽 수주가 전해지는지를 저희가 좀 꾸준히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보완해야 될 리스크는 해외 수출 비중의 좀 작은 해외 수출 비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네. 부분이 좀 보완될 수 있는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각국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 분야였습니다. 투자 포인트 4가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실적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자회사가 가장 문제였는데 정상화가 되게 되는 부분이고요. 해외 수주 말씀드렸던 단위 면적당 매출 원가가 높기 때문에 네. 올해 호주 쪽에서 연구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도에 이제 정부와 이제 계약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쪽에서 좀 수주가 본격화되면 이익률 개선이 상당히 보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기술 고도화입니다. 이렇게 좀 수직 농장 같은 경우 제가 좀 직접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크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공간과 인력 투입 대비 생산량이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고도화 측면에서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의 스마트팜 상장사라서 조금 외로운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도 조금 이제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생겼다는 점. 태국에서 이제 의료용 대마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 재배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재배하는 작물에 고부가 가치 작물까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내년도 예상 EPS 713원에 타겟프 20배 적용한 14,2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무엇보다도 해외 수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규 재배되는 고부가 가치 특용 작물 재배 쪽으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수주는 태국, 법인이 있는 태국과 호주 등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린플러스 현재 주가는 12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